네, 주말 앞두고 이제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.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. 우리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강현철 팀장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코스피 흐름이 9월 들어서는 조금 안정적입니다. 그렇죠. 5, 6, 7, 8 이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요. 자, 코스피 2,000포인트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실제 달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. 분위기는 이런데 실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사실은 근데 2,000원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 의미지 뭐 거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 못 간다 이건 아니니까. 그렇죠. 다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 말 9월부터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고요. 일단은 중요한 선, 그러니까 121선이라고 불리는 이제 경기선도 다시 극복을 했고. 또 어제는 이제 200일선도 다시 좀 극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단에 막혔던 약간 중요한 저항선은 이미 뛰어넘은 거고요. 뭐 보통은 이제 주가가 한번 뛰어넘고 쉬었다가 결론은 다시 가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,000선 한 초중반까지 열어놓으시는 게 나쁘진 않을 거고 이제 사실 고민은 이제 2년 동안 거의 뭐 한 2,050만 가면 계속 밀려왔었으니까 크게 봤을 때 연말까지 과연 그 부분을 뚫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지 뭐 단기적으로 이제 1950, 뭐 2000 여기서 다 팔고 집에 가겠다는 아니기 그렇죠. 때문에 맞습니다.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에서는 일단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흐름을 쫓아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중요한 마디 지수라고 하는 뭐 상징성을 말씀하셨으니까 기왕 그래도 2,000포인트 넘고 안착하고 그 다음 숫자들을 이제 논해보는 것이 그렇죠. 우리의 바람인데 자, 그렇다면은 뭐 그런 키 위해서는 변수들을 또 가늠해봐야 되겠고요. 가장 중요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은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의 코멘트 아니겠습니까? 자, 이 FOMC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고 규모를 밝혀주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. 반면에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. FOMC 전망은 어떻게 하시고 그에 따른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일단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뉴스다. 그래서 이게 새로운 재료는 아닌 거고요. 또 사실은 이 미국이 QE3, 즉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할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5월달, 6월달에 이미 주가가 한번 크게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맞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방향성이 훼손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. 다만 고민은 이거죠. 이제 17, 18일이 이제 2주 후고 또 그때가 또 18일부터 추석 연휴가 돼가지고 한 거래일 수가 한 3, 4일 정도 좀 빕니다. 그래서 사람들 이제 생각은 추석 뒤에 주식을 좀 더 늘릴 건지 아니면 좀 들고 계신 분은 좀 줄였다가 이후에 사야 될 건지 이걸 고민하는데 반대로 이제 최근에 아시아존에 이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좀 했었는데요. 뭐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매니저분들을 만나보니까는 Q3 사실 알고 있는 뉴스 아니냐. 그리고 그렇죠.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면 그 전에 주식을 채워서 이후에 방향성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노출된 악재 때문에 주가가 주춤하면 오히려 여기서 비중을 좀 늘릴 기회로 보셔야지 뭐 사실 같은 얘기죠. 저거 끝나면은 뭐 어떻게 될까? 그거는 사실 이미 지금 시장이 방향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자, 이 재료들이 이 사골국처럼 계속 뭐 재탕, 중탕, 삼탕 뭐 우려내니까 나중에 그렇죠. 맛이 없어지는 거죠. 뭐 호재가 됐건 악재가 됐건 재료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시장은 뭔가 또 이 예상을 확 벗어나는 그런 규모로 이 충격을 주는 건 아닌가. 근데 그 근간에 보면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이죠. 돈을 회수해 갈 것이다.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던데요. 모멘텀을 좀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까?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. 자, 양적 완화인데 석 달 전이었던 5월달, 6월달에 주가가 빠질 때만 해도 양적 완화를 보통 영어로 뭐라 하냐면 엑시트 플랜 그래갖고 언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돈 빼는 거 얘기였고 지금 또 영어가 들어가자면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돈을 좀 줄이는 얘기죠.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빼는 거는 내년이나 내후년쯤 생각을 할 거고 지금은 미국이 매달 850억 달러씩 채권을 사들여서 그만큼의 돈을 시장에 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걸 뭐 750억 달러씩만 풀던가 600억씩만 풀자 이 얘기니까 풀고 있는데 덜 풀자 얘기지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금리 올려가지고 저 돈을 흡수해서 시장에서 빼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용어 정리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. 또 같은 말씀으로 테이퍼링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. 분명히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불안한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이 좀 잘 나갔던 나라들이 한번 흔들리니까는
그래 한국은 뭐 성장은 좀 낮아도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약간 또 시각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테이퍼링 단계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쪽으로 그 인식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네, 테이퍼링, 뭐 타이트닝 요즘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예, 근데 사실 그 양적 완화는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돈을 많이 과도하게 풀다 보면 언젠간 또 유동성 함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면은 적정하게 잡아줘야 되겠죠. 그걸 지금 그렇죠. 잡겠다는 것인데 네네.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돈이 투자되는 재화, 뭐 주식이나 나머지 또 뭐 현물 상품들이 네. 있을 텐데 이런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우려는 되는데 거꾸로 지금 금값이나 기름 같은 그 상품 가격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는 네. 아직은 인플레에 대한 그 우려는 없는 거고요.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장 고민하는 건 이번 달에 안 하는 겁니다. 아, 오히려 더 연장시켜갖고 네, 불확실성을 더 줘버리는 거군요. 두 가지죠. 이제 왜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10월이나 연말로 미뤄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뒤로 가버리니까 더 불확실하다는 부분.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양적 완화 축소가 경기 회복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죠. 시작을 한 건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건가? 이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개인적으로는 스케줄대로 하고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주고 가는 게 나쁘지 않다여서 지금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이제 9월에 할 건지 컨센서스를 받아보면 네. 10명 물어보면 7명, 8명은 할 거다. 그래서 저는 기정사실화를 시켜버리죠.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지금 우리 분위기 10월로 연기되거나 연말까지 뭐 안 할 거다. 이거에 오히려 불확실성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뉴스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의 단초를 오늘 저녁에 이제 고용지표가 제공하는 네, 그렇죠. 거죠. 자,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보의 접근성이 좀 용이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바이 코리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툭툭 잽을 날려보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로 계속 올 것인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?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2주 동안 아시아 쪽의 매니저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네.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, 이제 좀 채울 계획은 있느냐, 결론. 한국은 여전히 재미없다. 근데 요즘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좀 불안하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은 좀 채워놓으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. 혹시나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한국 좋을 거고 만약에 또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거나 막 자금 시장이 불안해져도 한국 솔직히 더 빠질 건 없어 보이니까 네. 이제 비엠플러이라고 해서 시장 대비로는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서 사실은 요즘 해외 투자자들이 뭐 우리 얘기하는 바이 코리아의 의미가 아니고 네. 아, 인도네시아 좀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럼 좀 이제 안정적인 데는 어디가? 한국은 솔직히 팔 만큼 다 팔아놨죠. 네. 연초에 벌써 8조 5천억 팔아놔서 한국말 아무도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싸긴 싸고 또 뭐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나 미국과 중국 경기 살아나면은 또 탄력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약간 그 투자처로 참는 거고 가장 좋은 뉴스는 거의 없더라고요, 한국물이. 네. 그래서 10명 만나면 한국 주식을 좀 갖고 계신 분이 한두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. 2조를 샀지만 왜냐하면 연초에 뱅가드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거의 뭐 한 10조 가까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산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은 이제 우리 지금 이 얘기죠. 저 사람들도 분명히 17, 18일 날 FOMC 회의 알고 있을 때 왜 살까? 그렇죠. 그거 전후로 시장이 안 좋아도 한국은 괜찮지 않겠느냐를 이미 가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외국인은 당분간 매수는 그 FOMC 회의 이후에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일각에서는 최근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들 오실 수 있고 오고도 계시고 한다는데 그 관광객 속에는 투자자분도 섞여 있다고 하더군요. 아, 증권사에 중국인 클라이언트들이 오신다고 그래요. 비단 옷을 입고. 아, 네. 그 중국인이 외국인에 속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무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겠죠. 자,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뭐 재료 수급 판단했을 때 투자 전략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섹터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.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은 자동차. 그다음에 유럽 경기 회복된다고 해서 조선. 또 약간 마진 개선되는 화학. 그리고 이제 IT. 한 3개에서 4개 업종이 사실은 좀 차별적으로 올랐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오히려 안 올랐죠. 그렇죠. 그래서 좀 요즘에 이제 또 약간 중소형주 좀 움직이니까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. 근데 두 가지입니다. 시장이 만약 여기서 2000선을 뭐 돌파를 하면서 좀 더 간다면 가는 장에선 사실 주도주가 계속 더 가야 되는 거인 거고 만약 주도주가 안 가고 시장 옆으로 이제 좀 순환매가 나와버리면 이게 사실은 시장에 안 간다 얘기가 네.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또 다시 뭐 1800선 중후반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고 있는 그 업종 내에서 뭐
라지 캡이 너무 많이 올랐으면 옐로우 캡을 사시더라도 주도주 안에서 가시는 게 맞는 거지. 순환매라는 게 사실 오늘은 얘가 오르고 다음 날은 얘가 오르는데 그거 저희가 못 쫓아가거든요, 사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안 되는 주식은 만약 시장 밀려버리면 또 같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의 판단은 좀 더 간다고 봤을 때는 주도주. 아니다 했을 때는 한 템포 뒤로 빠져 계시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컵에 물이 차면 넘쳐야 되는데, 아직은 컵에 물이 좀 덜 차고 있는, 그래서 대형주가 이렇게 조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, 이제는 한 2등주, 옐로우 캡이라고 하셨는데, 중대형주 쪽도 한번 보고, 그렇죠. 그 다음이 이제 개별주. 네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. 자,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면서 전략을 잡으시라라는 말씀 주셨고요.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나오셨는데,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. 우리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강현철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